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전국의 외고, 국제고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조언을 한번 하려고 이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뭐 찍는데도 스튜디오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있는 곳에서 찍었어요. 이게 제가 젊었을 때 갔었던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걸어가던 그때의 기억인데요. 그냥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입시에서 아마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불안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그 불안감 중에 가장 큰 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었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합격자 수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보니까 상위권은 그렇게 줄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정도, 옛날 예년 가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국제고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교과목을 딱 펼쳐봐도 달라요. 그래서 뭐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과도한 공포를 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에 준비 없이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수능에 대한 비중입니다. 이 외고는 이제 아마 이건 고1, 2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이제 3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외고 또는 국제고는 이제 수시의 학교가 돼요.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수시 대비를 합니다. 담임선생님도 뭐 5등급, 6등급인 학생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뭐 작년에 잘 간 애들도 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 올려가지고 가라,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내내 자소서가 어떻게 되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또 과도 이제 보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거 조정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시 전형이 어떻게 달라지네, 뭐 서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다가 이렇게 수시 분위기에 쏠리게 되는데, 제가 오늘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등급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수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전형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게 됐어요. 인원수가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서강대, 성균관대도 교과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연세대, 뭐 고려대, 일단 수시 인원도 줄어들고 학종 인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도 만들어지고, 서강대, 성균관대도 학종 인원들이 줄어들고 확 줄어들었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고서성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대중대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 올해까지는. 근데 얘네들도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외고 국제고에서 4등급 바깥에 나가는 학생들이 이대 중대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이제는 올해도 이대 중대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아마 내신 커트가, 왜냐하면 연고 서성이 위로 올라가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4등급 극초반을 제외하고는 4등급 많이 후반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정시에 올인하는 전략까지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 정시에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5등급, 6등급을 뽑아주는 외고 전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조차도 이제 5등급, 6등급으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매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건 그들이 매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요강들이 어쩔 수 없이 교과 전형을 넣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데 외대의 마이너 어학과라든지 건대, 동국대 이런 데는 외고 학생들을 뽑아줄 수 있는 좋은 전형들이 있었어요. 건대 자기 추천도 있고 동국대 두드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5등급, 6등급들도 사실은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랬었는데 이 건대 학교 추천 전형에 일반고 애들이 옛날에는 갔는데 이게 교과 전형으로 바뀌면서 일반고 학종 애들이 어디로만 다 몰릴 수밖에 없게 되냐 하면 고교 추천 학종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건대에 지금까지 붙었었던 내신이 안 좋은 외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가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간곡히 부탁하던 건 너무 수시에 대한 부분들에 휩쓸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4, 5, 6등급 바깥의 학생들을 이야기했는데 4, 5, 6등급 안쪽의 학생들도 를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일단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에도 최저가 생겼어요. 비록 최저가 낮기는 하지만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낮고 고려대학교는 또 최저가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외고 학생들이나 국제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은 서울대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고대 계열적합형이 최저가 없어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최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안 하겠다.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도 살짝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을 적게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산재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만약에 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1, 2등급 대 학생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학종으로 가기 애매모호한 3등급 대 이 학생들 그리고 2등급 대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더 상위권 대학 2등급 후반대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를 노리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전공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고하고 국제고라고 해서 전공에 대한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내가 경영학과를 간다고 해서 얘는 왜 외고 다니는데 경영학과가 이러지는 않는데 문제가 하나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생기부의 간략화 축소화입니다. 네, 이게 아주 커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도 내지 못하게 됐어요. 네, 지금 2학년부터는 그러니까 2학년 이제 올라오는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아예 내지 못하게 되고 생기부에 적는 기재사항도 아주 줄어들게 됐고 거기다가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수상도 넣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창업대회라든지 아니면 경제 관련된 학생들이 그러한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자기소개서에 녹이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메리트가 너무너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1, 2 어머니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 조금 렌즈를 좁혀서 국제 관련된 부분들 혹은 어문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좀 고려해서요. 하나는 뭐냐면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로 수능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과 범위를 조금 좁혀야 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아마 이걸 보면서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겁을 줘 그러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마 엄청 욕도 먹을 거예요. 이런 거 했다가 만약에 내가 수능 공부를 했는데 수능 성적이 개판으로 나왔어. 그럼 이거 괜히 김호진 선생님 이야기 들었다가 완전히 망했네. 이거 차라리 그냥 내신으로 할 걸 괜히 이러다가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걸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슨 컨티 없이 사전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찍은 이유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마 확신이 맞을 것 같아서 아무 근거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외고 학생들이 수능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단적으로 그런 예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게 외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끌려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시로 망쳐요.
그럼 이제 재수를 하게 되죠. 재수를 하게 돼서 수능 공부를 하면 제가 봤던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급성장을 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만약에 수능을 조금 비중을 높인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그래요.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 영어는 아마 외국 학생들이 유리할 테고 수학도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과 불리함이 없죠. 거기다가 국어 같은 경우 이해도를 높이는 건데, 사실 그 이해도는 제가 뭐 외국 학생들 좀 높이 보는 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살짝 더 높은 것 같아요. 어학의 재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성적이 오를 수 있는데 자꾸 멀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라는 것은 굳이 수능에 올인한다고 해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학생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실제로 4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그냥 저는 이래요. 보통 외고에서 4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아주 가끔 수학 때문에 폭망하는 경우가 있지, 일반적으로 보니까 국영수 합사 정도 나오는 성적대더라고요. 4등급 바깥의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국영수 합 4나 5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이미 그 수능에 대한 약간의 토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토대를 버려버리는 거지, 3학년 때 가가지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통했어.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아주 좋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수시로 가고, 저도 사실은 4등급 때 학생들한테 그냥 조금만 더 해서 이대중대 가자 라고 이야기, 안 되면 뭐 그냥 외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더 안 되면 건대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그 불리함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좀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